확률과 통계 첫 번째 여러 가지 순열부터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원순열인데, 이 원순열은 직렬로 돼 있는 순열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몇 번 같은 경우가 나오느냐 그걸 생각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고정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눈다. 그러니까 나눈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원탁에다가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걸 한번 적어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은 전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같은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4팩토리얼이라고 했을 때 전체가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했을 때 4개는 하나의 사건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4개를 하나로 치겠다는 얘기는 4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4팩토리얼을 4로 나누어서 3팩토리얼 이게 원탁에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데 문자 4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어느 한 자리에다가 먼저 배치한다. 자, 그럼 이제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배치했으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이 1이라는 숫자를 어느 자리에 놓든지 간에 다 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중에 하나의 숫자를 미리 배치한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하나다. 어디에다 배치하든지 같은 그림이다. 그럼 이제 나머지 3개를 배치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회전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그냥 직렬로 돼 있는 순열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누는 방법과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각형으로 돼 있는 순열에서 다시 한번 고정을 하는 방법과 나누는 방법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면에 그림이 있는데 이제 고정을 하겠다. 그거는 자,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1을 먼저 골라가지고 모든 자리에다 한 번씩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1이라는 숫자를 모든 자리에 다 이렇게 한번 배열을 해봤는데 이 변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1이 왼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변을 기준으로 해서도 1이 왼쪽에 있다. 이 변을 기준으로 해서도 1이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3개의 그림은 다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이 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을 보겠다. 화살표 방향으로 본다면은 1이 오른쪽에 있다. 1이 오른쪽에 있죠. 1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그림에서는 맨 처음에 숫자 하나를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이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고 그럼 나머지 5개는 이제는 더 이상 회전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5팩토리얼 직렬로 돼 있는 순열을 곱해서 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누는 방법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좀 수고스럽지만 1, 2, 3, 4, 5, 6을 다 적어보고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써봤는데, 자, 1, 2 같은 변에 1이 왼쪽에 2가 오른쪽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역시 같은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1하고 6이 같은 변에 있는 상태. 6은 왼쪽에, 1은 오른쪽에. 자, 그럼 이 그림 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도 같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을 표시한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6개로 셌어야 됐을 텐데 6개로 셌어야 됐을 텐데 요렇게 3개는 같은 그림이고 요렇게 3개는 같은 그림이니까 6개를 몇 개로 세야겠다? 2개로 세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 직렬로 돼 있는 순열 6팩토리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이 2로 됐다는 것은 3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6팩토리알을 3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고정을 했을 때는 2 곱하기 5팩토리알이었는데 그럼 이거는 값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게 이 6팩토리알이라는 것이 6에 5팩토리알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적어서 약분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 결과가 다르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회전이 가능한 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고정하는 방법과 나누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복순열, 중복순열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를 택하는 순열이다. 이게 이제 중복순열이고 표시하기로는 파이를 표시해서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중복순열에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문제 내용에서 어떤 게 n이 되고 어떤 게 r이 돼야 되느냐 이게 좀 많이 혼란스러운 편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제대로 정리를 하자면은 무엇이 무엇에 담기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무엇에 그러니까 공을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면 바구니가 공을 선택을 할까요? 공이 바구니를 선택을 할까요? 공이 바구니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구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공이 고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n이 바구니 수가 되고 공의 개수가 r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학생에게 반을 배정한다. 그럼 학생이 반을 고르는 것이죠. 반이 학생을 고르진 않죠. 그러니까 학생이 반을 고른다. 그러니까 반이 n이 돼야 되겠다. n개에서 반이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r개를 고른다. 학생 수만큼 고른다. 단 중복을 허용한다는 점이 이제 직렬로 돼 있는 순이라고 다른 점이고. 그럼 연필을 학생에게 나눠준다. 그럼 이번에는 연필이 학생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n이 돼야 되겠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면은 편지가 우체통을 고르는 거니까 역시 우체통이 개수가 n이 돼야 되겠고 편지가 r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좀 확실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얘기했던 몇 개에서 몇 개를 고르느냐 이거를 좀 유념해서 여기 있는 예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한다. 그러니까 몇 개에서 몇 개를? 3개에서 4개를 고르죠. 그러니까 3개에서 4개를 고르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3파이 4 그러면은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이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은 4명의 학생을 A, B 2개 반에 배정한다. 그러니까 학생이 반을 고른다. 그러니까 반의 개수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이번에는 2파이 4. 반은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반을 가지고서 4번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2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서로 다른 4개의 바구니에 담는다. 공이 바구니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3개가 있는데 4개의 바구니에서 3개를 고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4파이 3, 4의 3제곱. 자, 네 번째도 해볼까요? 서로 다른 볼펜 3자루를 2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볼펜을 학생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볼펜이 학생을 골라야 되죠. 학생이 볼펜을 고르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볼펜이 학생을 고른다. 학생이 2명이다. 그러니까 2명의 학생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겠다. 그럼 2파이 3으로 해서 2의 3제곱 이렇게 하면 중복순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살펴보기로 합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림에서 표현한 건 뭐냐면은 원래는 A가 이렇게 1, 2, 3 표시가 없었는데 이 문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가상으로 번호를 붙여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A1, A2, A3가 자리를 바꾼다. 3개의 문자가 자리를 바꾸니까 3팩토리얼계가 돼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이 1, 2, 3이라는 숫자는 가상으로 붙인 거죠. 원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6가지의 경우는 전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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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하나로 세야 될 것이다. 6개를 한 개로 세야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쪽도 볼까요? 이쪽은 역시 1, 2, 3 자리를 막 바꿨는데 C, B.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는 A, A, A에 C, B가 있는 것 이렇게 하나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6개를 하나로 셀 것이다. 곱하기 6분의 1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6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다? 3개의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것. 그래서 전체 5개의 문자를 배열한다. 그러면 직렬로 돼 있다면 5팩일 텐데 이거를 3팩으로 나누는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같은 문자가 몇 개씩 있느냐 그걸 고려해서 직렬로 돼 있는 순열의 수를 B팩, Q팩, R팩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AA, BCD. 일단 문자가 5개가 있죠. 5팩토리얼. 근데 그 중에서 같은 종류의 문자 2개가 섞여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은 A가 3개, B가 2개. 역시 이것도 5개는 5개니까 5팩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A가 3개가 있으니까 3팩 1개로 쳐야 되겠다. B가 2개가 있으니까 2팩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은 5팩을 뭐하고 뭘로? 2팩하고 2팩으로 나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은 활용하는 그것은 이제 2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순서가 정해진 순열. 순서가 정해진 순열.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봅시다. F, L, O, W, E, R 6개의 문자가 있는데 2가 5보다 앞에 오도록 배열하라.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F, L, O, W, E, R 이렇게 있는데 5하고 2는 그냥 네모로 똑같은 거라고 치자. 2가 5보다 앞에 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5하고 2를 일단 같은 네모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자.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경우의 수, 순열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6개의 문자가 있는데 네모 2개는 같은 문자로 쳤을 때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우선 계산을 하고 자, 그럼 빈칸에다가는 뭘 집어넣죠? 5하고 2를 다시 집어넣겠다. 근데 이 조건에 따르면은 2는 항상 5보다 앞에 와야 된대. 그러니까 2하고 5가 요렇게 오는 경우, 요렇게 오는 경우 2가지 중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빈칸에 다시 2하고 5를 집어넣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2하고 5를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해서 배열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조건이 2는 5보다 앞에 오고 그리고 R은 L보다 뒤에 오도록 한다. 그러니까 2하고 5가 조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똑같이 네모다 이렇게 하고 R하고 L 조건이 있으니까 똑같이 동그라미다. 그럼 이제 문자로 남아있는 거는 F하고 W만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열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럼 동그라미가 2개, 네모가 2개니까 2팩하고 2팩으로 나눈다. 그럼 될 것인데 그럼 이 동그라미하고 네모로 처리했던 데다가 다시 문자를 집어넣는다면 그 문자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그렇죠. 이것도 그냥 한 가지씩 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2하고 5, 5하고 2를 자리 바꾸는 것은 안 되고 2가 항상 앞에 와야 되니까 R하고 L, L하고 R 그 중에서 R은 L보다 뒤에 와야 된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럼 사실상 노란색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한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하는 좀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우선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게 하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하는 방법. 이제 두 번째로는 최단 경로의 수. 최단 경로의 수. 사실 경로의 수를 세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었죠. 그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일일이 다 세는 겁니다. 그래서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 했을 때 P에서 여기까지는 방법이 한 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 때는 어디에서 어디를 간다라기보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밖에 올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 여기 있는 점도 P에서밖에 올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 우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올 수 있는 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나 밑에서 위로 오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거는 1에서 온다, 2에서 온다. 세 가지. 이쪽에 있는 점은 2에서 온다, 1에서 온다. 세 가지. 결국 Q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는 6가지다. 이렇게 직접 세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칸의 개수가 더 많아지거나 그러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2번이 필요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2번이 필요하다. 근데 이 순서를 달리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P에서 Q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A라는 문자로 위로 올라가는 거는 B라는 문자로 표시를 하자. 그래서 4개의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하고 1대1로 대응할 것이니까 문자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바로 최단 경로의 수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눈다면 바로 6가지라는 방법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면은 항상 이 세는 방법으로만 이렇게 일일이 세는 방법으로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경우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해서 세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고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이것들도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단 경로의 수에 대한 3가지 유형을 한번 골라봤는데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놨다가 다른 연습 문제들을 풀 때 써먹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괄호 1번.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모양이 좀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삐뚤빼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애써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세기보다는 일일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한번 시범을 보여보면은 일단 1, 1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은
1에서 오는 방법, 1에서 오는 방법 두 가지.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자, 이 점은 2에서 온다, 1에서 온다 세 가지. 2에서 온다, 3에서 온다 다섯 가지. 네 가지, 아홉 가지. 그럼 5하고 9를 더해서 총 14가지. 자, 이렇게 세는 게 더 적당한 그런 그림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에 비해서 칸의 개수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시간이 많으면 셀 수 있겠지만 좀 직접 안 세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길목을 막는 방법으로 한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막는다는 것은 A에서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지점을 절대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그런 점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대신 서로 교집합이 있으면 나중에 그냥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겹쳐진 부분을 또 빼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반드시 지나기는 지나되 서로 교집합은 안 생기게끔 길목을 막는다. 자,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 방향이 대략적으로 이렇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안 생기게끔 해주려면은 그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길목이 되는 포인트들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부분을 잡는 게 효과적이죠.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안 거치고 갈 수 있다? 그건 아닐 것이고 대신 여기 있는 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점을 지난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최단 경로가 될 수가 없으니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 겁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세 점 중에 한 군데는 거쳐야 된다. 대신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동시에 지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P, Q, R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구해준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단순히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교집합이 안 생기게끔 미리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 길목을 막는 방법 이런 게 있겠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세 번째 그림도 물론 길목을 막는다든지 직접 세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림을 잘 보면은 그냥 평범한 직사각형에서 유일하게 이 선만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선만 없는 상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셀 거냐면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집합에서 여집합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거는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일단 세겠다. 근데 그 중에서 빨간 길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빨간 길을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원래 상태에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한 번에 구해버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길을 표시하면서 P하고 Q라고 해보면은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빼겠다.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직접 세는 방법, 길목을 막는 방법,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하고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중복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복조합.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할 때는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겠다. NHR이라고 표시는 하는데 근데 이 H는 좀 특별한 게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있던 문자들 NPR, NCR, NPR 이렇게 세 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NPR 같은 경우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이다. NCR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이다. n 파이 r은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그 기호만 보더라도 계산하는 방법이 딱딱 있었는데 h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h는 불가피하게 c로 변형해서 계산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변형하는 것을 공식처럼 꼭 외워뒀다가 문제 상황을 중복조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h로 표시를 하고 대신 계산을 할 때는 c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일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4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x, y, z의 순서쌍 먼저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0, 1, 3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1, 1, 1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적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거를 변환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가 0이라는 거는 x를 안 뽑았다. y가 1이라는 거는 y를 한 번 뽑았다. z가 3이라는 거는 z를 3번 뽑았다. 그래서 y가 하나, z가 3개인 문자열 이렇게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라고 하고 그럼 이제 x가 1, y가 1, z가 2라는 거는 x를 한 번 뽑았고 y를 한 번 뽑았고 z를 2번 뽑은 상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순서쌍을 다 일일이 적었을 때 경우의 수가 생긴다면 문자들을 이런 식으로 배열했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하고 같겠죠. 서로 1대1로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자열로 돼 있는 걸 보니까 파악이 되는 거다. 어떻게 파악이 돼? 3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것이다. 단 중복을 허용해서.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 순서를 바꾸는 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y가 하나, z가 3개인 거랑 z가 하나에 y가 하나에 z가 2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것도 x는 없으니까 x는 0이다. y가 하나니까 y는 1이다. z가 3개니까 z는 3이다. 결국 같은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개에서 4개를 뽑긴 하지만 문자들끼리 순서 바꾸는 것은 따로 세는 건 아니니까 조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사건 파악은 3H4다. 이렇게 됩니다. 대신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H는 H만의 계산 방법이 없는 거니까 C로 바꿔서 그러니까 3 더하기 4에서 2를 뺀고 C4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의미 아닌 정수일 때는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것이 문자열의 일일이 1대1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번에 중복조합을 연습하는 의미에서 예제를 하나 더 보기로 하죠. 3명의 구성원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한다. 그때 이제 기명 투표를 할 때와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차이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구성원이면은 1, 2, 3이라고 표시를 하고 찬반이니까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그럼 이거를 함수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고르는 사람이 정의역, 채택되는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이 공역이다. 이렇게 봐서 한번 함수처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를 밝히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F1, F2, F3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그러니까 1은 뭘 골랐고 2는 뭘 골랐고 3은 뭘 골랐느냐를 이렇게 함수처럼 표시를 해본다면은 자, 찬성은 동그라미다, 반대는 X표다 했을 때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봅시다. 이거는 동그라미가 2번, 가위표가 1번. 그러니까 찬성이 2명, 반대가 1명인데 이 두 번째도 찬성은 2명, 반대도 1명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기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2가 찬성을 했고 3이 반대를 했다는 것과 2가 반대를 하고 3이 찬성을 했다는 건 여기서 다른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기명 사건은 기명 투표라는 것은 2개에서 3개를 고른다. 대신 순서를 바꿨을 때 다른 사건이 되니까 중복 순열로 처리를 해서 2의 3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반면에 무기명이라면, 이 무기명이라면은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를 밝히지 않겠다. 그럼 결국 찬성 2표, 반대 1표, 찬성 2표, 반대 1표 같은 사건이 돼버리죠. 그럼 이거는 동그라미하고 X가 자리를 바꿨는데 순서를 바꿨는데 의미가 없다. 다른 것으로 세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합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중인데 조합이다. 그래서 무기명 같은 경우는 2H3으로 표시하고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아마 순열 조합을 배웠을 텐데 그 중에서 순서를 바꾸었더니 서로 다른 것으로 세겠다. 순서를 바꿔봐야 그게 그거다. 이런 내용들은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까지 살펴봤는데 물론 순열이나 조합은 1학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능에 직접 출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다음에 나오는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확률을 계산할 때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을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정의역 1, 2, 3, 공역 4, 5, 6, 7, 8 이 상태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통해서 이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대1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F1, F2, F3 함수값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1대1이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1이 4, F2가 5, F3이 6이다. 그럼 같은 거를 선택하게 되면 4, 4, 5 이거는 1대1이라는 말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6, 5 이렇게 한번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은 4로 대응하고 2는 6으로 대응하고 3은 5로 대응한다. 자, 1은 4, 2는 5, 3은 6. 요 위에 있는 4, 5, 6 이렇게 대응하는 사건과 4, 6, 5 이렇게 대응하는 사건 어떻게 되죠? 서로 같은 사건인가요? 다른 사건이죠. 2가 5로 가고 3이 6으로 가는 건 2가 6으로 가고 3이 5로 가는 거랑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1대1 함수의 개수를 센다는 거는 순서가 바뀌는 것을 구분하겠다. 그런 게 담겨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 3개의 원소 5개에 대응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는 건데 일단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걸로 센다고 했기 때문에 P, C, 파이, H 이 4개의 문자 중에서 P를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것은 순열의 수를 세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갖겠다. 그 이유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순서를 바꾸면 다른 걸로 세겠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 자, 평범하게 먼저 4, 5, 6 이렇게 먼저 대응을 해보고 함수가 되는데 큰 이상이 없죠.
그럼 4, 4, 5 이건 어떻습니까? 1대1이란 말이 없으니까 1이 4를 골랐을 때 2가 또 4를 고르는 게 허용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복을 허용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 더 뭐냐면은 순서를 바꾸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중복을 허용하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2가 4에 대응한다, 3이 5에 대응한다. 이 사건과 2가 5에 대응하고 3이 4에 대응한다. 다른 사건이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센다는 이 사건은 특징이 중복을 허용하면서 순서를 바꾸면 다른 것으로 세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P, C, 파이, H 중에 순열, 중복을 허용, 파이. 그래서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고른다. 파이라는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계산은 5의 3제곱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런 부등식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 이때 이제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걸 해보면은 4, 5, 6이 대응한다. 역시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허용이 되는데 자, 먼저 중복을 허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 4, 5 어때요? 4가 4보다 커야 되는데 이 부등식에는 걸맞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 사건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4하고 6하고 5 순서를 바꾸는 걸 다른 걸로 세느냐 아니면 같은 걸로 세느냐. 근데 저 부등식을 만족하려면은 4, 6, 5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순서를 바꿔봐야 같은 것으로 센다. 그러니까 별개의 것으로 세지 않겠다. 순서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겠다.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사건이다. 자, 그러니까 5개에서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중복을 허용하질 않아. 근데 순서를 바꾸는 걸 다른 걸로 세질 않아. 그래서 C, 이거는 C에 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OC3을 계산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들어있는 상태. 자, 먼저 4, 5, 6을 써놓고 나서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중복을 허용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는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등호가 들어있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숫자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는 사건이다. 자, 그럼 자리를 바꿔보면 4, 5, 4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건 안 되겠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순서를 바꾸어 봐야 다른 것으로 세질 않는다. 그러니까 순서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5개에서 3개를 고르는데 중복은 허용하는데 조합이다. 따라서 중복 조합인 사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렇게 4가지 사건을 구분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2가지 관점, 2가지 기준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면은 순서가 바뀌면은 다른 걸로 센다. 바꿔봐야 다른 거라고 하질 않는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복. 골랐던 거를 또 골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은 먼저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사건 파악이 되면 문자가 부여되니까 그 다음은 그 문자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런 연습을 하면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항 정리를 설명을 할게요. 이항 정리. 이제 이항, 말 그대로 항이 2개인 식을 전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걸 이항 정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A 플러스 B의 3제곱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의 3제곱이라는 것은 그 전개한 결과가 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은 3제곱이니까 괄호가 3개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곱셈을 해가지고 어떤 항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괄호에 있는 문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서로 곱하는 그런 경우의 수하고 대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괄호에서 전부 A를 골랐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항이 바로 A 3제곱이다. 근데 모든 괄호에서 A만 고르는 건 아니죠. B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에서는 A를 골랐고 한 군데는 B를 고른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 만들어지는 항이 A의 제곱 곱하기 B가 될 것인데 3개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A는 한 번, B는 2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항은 A, B의 제곱 3개, 그러니까 개수가 3이 되고 전부 B만 고른다면 이번에는 B의 3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개된 상태하고 서로 일치한다는 것 먼저 확인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좀 더 규칙성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컨비네이션을 한번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는 사실 없다고 치고 B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개수가 1이 됐던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3개 중에서 3군데를 전부 골랐다. 다시 괄호가 3군데가 있는데 어떤 괄호에서 A를 고를지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괄호 중에서 전부 A를 골랐다. 3시 3이다. 이게 A 3제곱의 개수가 됐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A가 2번, 그럼 이거는 3개의 괄호 중에서 2개의 괄호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하고 서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 3이라는 개수가 만들어졌던 거는 3개의 괄호 중에서 2개를 골랐더니 개수가 3이 되더라.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 있는 3은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여기 A가 없는 상태죠. 그럼 이거는 이제 3개의 괄호 중에서 A를 고를 만한 괄호는 하나도 못 골랐다. 그래서 써보면은 A의 0제곱, B의 3제곱. 여기도 B의 0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가 1, 3, 3, 1 이렇게 일치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A 플러스 B의 3제곱을 전개한다는 것은 3C R A의 R제곱 B의 3-R제곱. 그 대신 이 R에다가는 0에서부터 3까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A 플러스 B의 3제곱을 매우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항정리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시그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은 일반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복잡한 어떤 식이 있었을 때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일반항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면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이항 정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항 정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항 계수의 성질들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항 계수의 성질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사용을 하겠다. 자, 이제 첫 번째 먼저 x에 1을 대입한다. x에 1을 대입하면은 그 결과가 x가 전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nc0, nc1에서부터 ncn까지 이것들을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 될 것이다.
이걸 얻어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는 거고, 자, 우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홀수 제곱을 했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짝수 제곱을 하면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가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NC0 마이너스 NC1 이런 식으로 부호가 서로 지그재그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변형을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더하겠다. 물론 좌변은 2의 n제곱이 되겠지만 우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더하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인 것들이 지워지겠죠. 부호가 반대인 것들은 이유가 뭐였어? 홀수 제곱이니까. 그래서 홀수가 들어있는 것들은 없어지고 짝수가 있는 것들만 2개씩이 남겠다. 그래서 2 곱하기 NC0, NC2 이런 식으로. 그럼 1번에서 2번을 뺀다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은 부호가 같은 게 없어지겠죠? 부호가 반대인 것들이 2개씩이 남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NC1, NC3 이렇게 홀수가 적혀 있는 것들만 남게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1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2개를 더한다, 2개를 빼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이항계수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동그라미 1번은 x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 2의 n제곱이 된다. 동그라미 2번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이거는 짝수만 적혀 있어. 그러니까 1을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더한 결과다. 근데 2의 n-1제곱이 되는 이유는 짝수인 것들이 2개씩이 남게 되니까 2의 n제곱을 2로 나눈 결과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홀수들만 적혀 있어.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을 뺀 결과. 근데 값은 역시 똑같다. 2의 n-1제곱. 자, 이제 5번하고 6번이 남았는데 이 5번하고 6번은 사실 좀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왕 공부를 한다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한 식을 미분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한다면은 nc0, nc1의 x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자, 그때 양변을 미분해 보자. 그럼 NC0은 상수 없어지겠죠? 미분을 하게 되면은 1 곱하기 NC1 이렇게. 그럼 여기는 X제곱을 미분하게 되니까 2가 곱해져서 그럼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는 n 곱하기 NCn의 x의 n-1제곱. 이해되죠? 미분을 한 상태. 그럼 여기에서 x에다가 2를 대입하자. 그래서 좌변은 n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되고, 자, x에 1을 대입하면 어떤 효과가 생겨? x가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nc1, 2 곱하기 nc2, n 곱하기 ncn까지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이항계수 내용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동그라미 6번인데 이것도 형태가 좀 복잡하죠. 이번에는 이제 5번에서는 미분을 이용했는데 6번에서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을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겠다. 그럼 그거는
자, 이렇게 전개된 상태에서 0에서 1까지 정적분을 해도 같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좌변을 먼저 정리해 보면은 좌변은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이 x에 0을 대입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좌변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 확인되죠? 그럼 이제 우변을 정리해 볼 텐데 먼저 적분을 해보면은 자, 여기는 1차였는데 적분을 하게 되면 2차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적분을 하면 3차 항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거는 n 플러스 1분의 ncn x의 n 플러스 1제곱. 이를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그냥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좌변을 정리한 결과가 오른쪽에 있고 우변을 정리한 결과가 왼쪽에 있다. 확인되겠죠? 그래서 이항계수의 성질은 기본적인 내용 4가지하고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한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삼각형 모양대로 숫자들을 적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 이항 정리를 했을 때 계수들하고 일치를 하게 된다. 그런 사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공식,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들은 이제 책을 보면서 좀 알아보면 되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보면은, 자, 삼각형에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적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럼 한 줄 밑에는 앞에 있는 n이 숫자가 하나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r과 r 플러스 1 사이에는 r 플러스 1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 파스칼 삼각형의 그 내용이라는 게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같은 거죠.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하면은 기억할 거는 이 공식이다. NCR 플러스 NC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CR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웠던 내용을 예제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이 2의 r제곱이 바깥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하나 빈 느낌이죠? 이 6시에 r이 있으면 r제곱도 있고 6-r제곱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1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면 이항정리 전개한 형태하고 똑같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2하고 1을 더해서 6제곱을 한 식을 정리한 걸 시그마식으로 나타낸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을 보면 NC1에서 NCN까지죠. 2의 n제곱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2의 n제곱은 물론 비슷하긴 한데 그 시작을 NC0에서부터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처럼 NC1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게 맞겠어? 2의 n제곱에서 1을 뺀 거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50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연수 n의 값을 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99, C0, C1, C2, C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99CR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99-R이 이쪽에 있는 거랑은 같은 값이 될 거라는 거 컨비네이션의 계산에서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자,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 봤는데 서로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99C0이나 99C, 99나 같은 거다. 그러면 1, 90. 그러니까 두 숫자를 더해서 99가 된다면 서로 같은 컨비네이션 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줄 전체를 다 더한 값은 2의 99제곱이 될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다. 왜냐하면 같은 것들끼리 했을 때 하나씩만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2의 99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봅시다. 동그라미 4번은 1, 3, 5 홀수가 적혀 있는 것들만 고른 것이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2n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선은 2의 2n 제곱인데 홀수만 적혀 있다. 마이너스 1을 해주자. 그 값이 바로 2048이다. 이렇게 해서 n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동그라미 5번인데 이 모양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미분을 한 상태였죠. 미분을 한 상태.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n제곱을 미분을 해서 n 곱하기 1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상태. 그래서 이 모양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5번은 n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제곱이 2034가 되는 수를 찾는 거다.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데 이때 이걸 방정식으로 어렵게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죠. n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들을 집어넣으면서 찾아나가도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6번을 봅시다. 6번은 그렇죠. 정적분을 이용해서 변형했을 때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의 n제곱. 근데 이걸 0에서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니까 n 플러스 1의 2의 n제곱에서 n 플러스 1의 2를 뺀 값. 자, 그럼 여기서 n에 해당되는 숫자는 뭐가 되겠죠? 여기 요 7이라는 숫자 보이죠? 그래서 n에다가 7을 넣은 결과를 정리하자. 그러니까 8분의 2의 7제곱 마이너스 1.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